대선 과정에서 이용이 제고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제보자로 지목되었던 두 분들께 대하여서는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정 씨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저희 국민의당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실망감에 대하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국민들을 결코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구구한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큰 힘에 대하여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검찰에 말하겠습니다. 검찰에서도 원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혹시 조작 사실 최초로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신가요? 본인이 단장이셨는데 정치를 몰랐던 거예요? 여수 가시기 전에 검증 전략 지시하셨습니까? 진정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니하다 아세요? 아니하다? 안이하다.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아니하니? 예. 안철수, 이용주. 방송하는 오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제보 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국민께 죄송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뻔한 거죠. 예, 그냥 법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죠. 지가 뭘 책임져요. 저는 이용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사람이에요. 청문회 때는 조윤선에게 특유의 검사적 화법? 그러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았냐고 몰랐냐고. Yes, no. yes or no. 인상이 강하게 남았던 사람이고 사실은 김경진 의원과 함께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당을 대표했던 스타 의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는 과정 속에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권양숙 여사 친척이라고 거짓으로 퍼뜨려갖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라고 사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 문준영 씨에 대한 거는 이제 수그러들겠구나. 안 할 거다 했는데 웬걸? 권양숙 여사건을 정리를 바로 하고 문준영 씨한테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만큼 갚으려고 하는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 그 체계상 자기가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발뺌하려고. 예. 그 당시에 요소의 노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실드는. 근데 그거는 내가 좀 감당하기 그러니까 자리를 피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끌고 그걸 주도하는 조직의 장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위치가 중요하진 않죠. SNS로라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굳이 자기가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수에 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 최종 메시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몫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최종 사인은 박지원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 했겠지만 수석 부단장이었던 사람이 하는 뉘앙스는 공표하던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서 했지 이용주 단장의 어떤 재가를 받거나 한 건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자기들 목 자르기에서 몸통 자르기, 다리 자르기, 이렇게 발목 자르기, 꼬리 자르기 이렇게 뭔가 단계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르는 위치를 낮추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검찰의 프레임은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의 죄 이게 더 큰 죄도 불구하고 그렇죠. 알았냐 몰랐냐가 왜 이렇게 예. 중요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조작 사건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요. 이용주까지가 조작 사건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용주를 단장이기 때문에 이 조작 사건을 알았냐 몰랐냐는 조작 사건으로 끝나는 거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거 부정선거를 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로 해서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원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한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이 부정선거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캐다가 보니까 조작 사건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선결하는 건데 이용주 국회의원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사가 들어가겠죠. 이거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이거는 덮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병호 님이 트위터에 이렇게 쓰셨네요. 악한 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능한 놈이었다고 변명하는 국민의당 이용주 이렇게 써주셨네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 안이 중에 안이한 분들 안이한 국민의당 안철수 이야기인데요. 여기 재밌게 돌아가는 거죠. 안철수는 기자회견을 정말 며칠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였어. 그 당시에도 안철수가 사과할 때가 이미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옛날에 국민의당에 조작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런 정도로 정말 타이밍 놓치는 거는 되게 유명하신 분. 근데 정치권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죠. 정말 나는 정치를 다시 바로 재기할 생각은 없지만 밖에서 누가 불러줘야만 나가야 되는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난 정치하기 싫어. 그러면 보통 이제 지지자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들이 모시는 그룹더라고요.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신선처럼 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안철수 지지라고 하는 사람들 안철수 자택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시위예요. 1인 시위 같은 거. 지금 현재 국민의당 전당대회 다음 달에 있잖아요. 네. 출마하라고. 뭐 당대표로요? 네. 반전 같은 거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수록 자숙해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예. 정말 이게 안철수 잘못인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서로 간의 합의. 물론 저는 꼭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안철수가 지시했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그것을 충동질하는 안철수 나와. 전당대회 나와라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가 주류 세력이 아닌 상태로 다른 세력이 당권을 잡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건 있잖아요.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와 누군가가 어떤 그룹으로 안철수 전당대회 나왔으면 좋겠다. 정계 복지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동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 평면적으로 어떤 음모론 같은 걸 빼고 봐도 너무 비열한 짓이고요. 정말 새정치네요. 네. 보통 과거에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책임지고 더 열심히 나와야 해야겠다. 돼. 네. 책임지고 나와야 돼. 그쪽 계통에 있는 트위터리안이 트윗에 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은요. 명박근혜 인사들 문캠에 이렇게 돼 있고요. 안철수 정계 은퇴 발언 규탄대회 한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십시오. 안철수와 이원주 죽이기는 저희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를 올려줬는데요. 포스터를 잠깐 문구를 읽어드리면 좀 웃겨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신줄을 놓았는지 다음 대권 주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국당을 말아먹을 듯하는 국민의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게 뭐죠? 국당을 말아먹을 듯하는 국민의당.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푸나님 말씀대로 안철수 지키기에 돌입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지금 또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정치인으로서 야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호남권에 아직도 그런 정서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정계 은퇴를 하면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 당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해왔던 박지원도 지금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저 호남권에서는 90%가 넘어가. 그나마 국민의당의 자기 지역 기반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그래도 선방한 지역이잖아요. 대선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가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러내고 싶을 거고 당권에 굉장히 과몰입하신 분들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 안철수 진짜로 죽는 거지. 죽이는 거죠. 지금도 이미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 죽은 사람이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마무리도 안 됐는데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조여는 칼날로 막는 형태.
차라리 그 칼 맞고 죽으면 돼요. 그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근데 칼날로 막는 형태는 저는 이제 정말 용서 못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안철수 키워드로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 제목이 예. 재등판 또는 정계 은퇴, 혼돈의 안철수 곧 입장 밝히나라는 제목이었는데 여기에 혼돈의 안철수라는 표현이 너무 잘 들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네티즌들끼리 이게 말장난하는 것 중에 뭐 혼돈의 카오스, 뭐 어둠의 다크니스, 뭐 전설의 레전드 이런 그러니까 무의미한 말을 붙여서 말장난하는 게 있었는데 혼돈의 안철수라는 이 표현이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정말 존재감 없고 의미도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청사진을 봐도 안철수가 정치적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은 지금 당장의 그 당 내에서의 당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그 정치적 지분 확보를 위해서 안철수라는 이름이 필요하니까 지금 등장하라고 요구할지는 몰라도 지금 이 고비만 넘어가면 또 안철수는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신들한테. 정말 안철수 전 후보 정말 짠하게 됐네요, 진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정치에 과몰입하신 분들, 정치 이슈에 파이팅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그 상식을 벗어나는 게 문제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반성하거든요. 이슈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지난 방송들 중에 특히 박근혜 정권 때 너무나 음모론 같은 거에 심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도 해보거든요. 이게 골 때리는 거지. 안철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안철수에 도움이 돼요. 조용히 지금 있어야 그나마 국민적 정서에서 용서를 할까 말까 이런 분위기인데 다시 소환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계속해서 안철수 나와라 하고 있으면 안철수 입장에서 나갈 거 안 나갈 거를 입장 표명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소환되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지금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게 두 번 죽이는 거라니까요. 예. 정말 멍청한 짓이지. 지능 안티 아닐까요? 지금 미래혁신연대라는 곳에서 국민의당에게 공식적으로 성명서라고 해서 국민의당이 보냈어요. 이게 국민의당 규탄 성명서거든요. 안철수 정계 은퇴 망언에 국민의당을 규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지금 이 사람들이 좀 정말 과몰입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안철수를 불러내면 과연 정말 진정으로 안철수를 아낀다면 이럴 때는 안철수를 야인으로 놔둬야 돼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철수를 과보하는 학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내 권력 싸움에 몰입한 나머지 실제로 안철수나 국민의당을 더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네. 당권 헤게몬이라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친문 프레임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주류인 친문이 우리를 탄압한다. 그런 가짜 뉴스 같은 걸로 탈당위가 명분을 만들었어요. 그런 방식인 거죠. 이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현주 인터뷰, 과거 인터뷰를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친문들은 자기가 왕따 당했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예. 그래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후일담처럼 나왔는데 자기를 벌레 취급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자유당 세작같이 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발언하는 애를 벌레 취급을 해야지 사람 취급할까요? 국회의원끼리 벌레 취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해요. 이게 그렇죠. 예. 기본적인 레토릭이 동업자, 정해져 있어요. 뭐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니까 그 적대적인 당 의원들끼리도 길에서 마주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은 덕담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레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 벌레처럼 하고 싶어도. 그러면 오늘 방송만큼은 우리가 이제 끝날 때까지 존경하는 붙여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벌레야. 예, 존경하는 존경하는 벌레야. 제가 오늘 벌레 2마리 만졌어요. 예, 존경하는 야수님. 예,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자원이 넘치고 대권 주자가 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 정권에서 지금 현재 이제 출범한 지 불과 2달 좀 넘었고 어제야 비로소 첫 국무회의 본인이 임명한 내각들만으로 첫 국무회의 했고 뭐 국정기획 과제도 2달 정도 만에 나왔고 이제 시작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포스트 문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원은 되게 넘치고 그리고 지금 선거 막 바로 있다 그러면 거의 한 200석 얻을 기세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그 당에는 대선 후보가 일단 없어. 대선 후보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 안철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새정치라고 하는 그게 아직도 국민한테 안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그냥 죽이는 카드로 쓰기는 좀 아깝죠. 일단 당명 보존을 위해서라도 안철수라는 사람이 존재해야죠.
안타깝네요. 이 국민의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어떤 추구하는 철학, 어떤 신념, 이런 가치 같은 게 있으면 그 가치와 안철수라는 인물을 묶어서 어떻게 포장할 수라도 있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 중심으로만 이렇게 막 갈구한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좀 초라해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안철수가 갖고 있는 새정치라는 거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안철수가 폈던 새정치의 그 면면들을 보면 사실 별거는 없어요. 새정치는 오로지 반문재인, 이게 맨 앞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치 혐오증이었고요. 보면 이것은 그 과거에 독재정부나 이명박근혜들이 주로 시전하던 그런 잡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라는 거, 새정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국민의당의 한계는 탈당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일단 수권이 불가능해. 그 좁은 지역을 대표하는, 그게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전라도권에서 문재인 후보만큼의 표를 얻었다고 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건 불가능해요. 당이 너무 작잖아요. 지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심지어는 원내대표가 가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빌려와야 되는 의결 정족수 때문에 그런 정도인데 40석 갖고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혁명에 가까운 것이고 정치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선거 지도상 대선 끝나고 바로 총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확 바꿔보자는 국민적인 결의가 생긴 건데 총선이 앞으로 3년 넘게 남았는데 거기에 40석으로 수권을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대선에서는 호남 같은 특히 정치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무리 없이 끌어갈 정당을 밀어주는 거잖아요. 총선 때 국민의당 찍었던 사람들이 대거 문재인 후보 쪽으로 돌아선 건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수권이 안 돼요. 수권이 안 되는 정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궁금한 게 안철수라는 인물한테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걸 보고 있는지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안철수라는 사람과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안철수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대통령감으로까지 어떤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특히 처음에 정치에 데뷔할 때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그때. 안철수에 대해서. 예,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구나라는 게 그 말 속에서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일단 데뷔하고 그 정치 스승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사업가 시절에 자기가 뭐 바둑을 만약에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바둑 관련 책 50권을 독파한 다음에 두자마자 뭐 아마메단이었다 막 이런 후일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나 준비도 고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어떤 정치에 갖고 있었던 시민으로서의 이미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었어요, 그때. 예, 안철수, 이용주. 참 아니한 정당의 이야기였고요. 안철수 씨는 나오면은 정말 한 번 더 죽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철수 씨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서 전당대회에 안철수 씨 출마한다는 거는 국민의당 전체가 공면하는 길이죠. 그거는 분명히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연일 계속되는 좀 전까지 말했던 바로 그 국민의당의 이현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부끄럽다. 지겹다 이제. 혹시 이사추라고 아세요? 이사추? 이현주 사퇴추진위원회. 제가 만들었어요. 아, 난 깜짝 놀랐어요. 난 내가 상상하는 게 맞을까봐. 이현주를 사랑하기 추진위원회. 뭐 그런 추진위가 있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방송으로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현주를 유난히 제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현주라는 아이템을. 아, 아이템을. 네. 아, 깜짝 놀랐네요. 네. 이현주 사퇴추진위원회, 이사추. 심정적으로 저는 그 위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실수로 하는 것인 줄 알았죠. 처음에 막말은, 예를 들면은, 막말들 중에는 국민의 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 때 공격, 이런 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다가 이제 비하의 화신처럼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급식 노동자, 뭐 공무원, 알바 이렇게 연타로 막 쏟아질 때는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막말이 아니고 소신, 좋게 말하면 소신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쓰레기 같은 정신 세계를 가진 국회의원이었다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알바에 대한 말은 국회의원이 정말 말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것이 이현주가 아니라도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이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로 단 한 글자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나 사회 문제, 자기가 변호사로서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로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 기업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변호사로서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법률적 이슈를 마크하는 그런 지식을 매치시키는 그런 학습 말고 정말 철학적으로 법이 왜 존재하며 내가 왜 정치를 하며 노동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도 학습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정말 잠깐이라도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잠결에 기자 전화를 받으면서 그 아줌마들 이런 그 표현들 알바비를 떼었지만 그 고발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런 위험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거든요. 고민도 안 했지만 원래 이런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태어나고 자란 곳이 영도라는 섬마을이에요. 그렇게 뭐 금수저 뭐 이렇게 부잣집 배경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고민과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변호사가 됐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비정규직. 가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뭐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 그랬는데 자세한 거는 뭐 믿을 수가 없겠죠. 뭐 미친놈들 그리고 밥하는 아줌마 그건 같은 통화에서 나왔던 거고요. 예.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별게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있거든요. 밥하는 아줌마들 별거 없다. 예. 특별한 지식 아니다. 예.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비하. 자기도 별거 없잖아요. 예, 그건 맞아요. 막말의 스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인이 갖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쏟아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퇴 추진위원회라는 게 그냥 농처럼 들리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이런 말을 연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서 국민적으로 제명시키는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안희한 정당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당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김동철 그 원내대표도 쉴드 쳐주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그 노코멘트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또 그 쉴드 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말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은 사실 어느 일관된 정체성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에서 어떤 정체성을 자기들이 나타내는 거 없어요. 본인들은 중도라고 얘기하죠.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중산층을 대변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자유당이나 바른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발언들이 쏟아졌을 때 국민의 비난이 왔을 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쉴드를 치든 자르든 본인들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일관된 정체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전에 아마 한 달쯤 전에 이현주 초기 때 말씀드렸나요? 얘는 바른정당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이현주는 본인의 정체성은요. 바른정당에서 거의 99.95%가 매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이현주를 통해서 이제는 투영이 될 텐데 이현주가 제일 큰 스피커가 됐잖아요. 이거는 뭐 안철수, 박지원, 뭐 이용주 다 합해도 이현주만큼 안 돼요. 스피커가. 어마어마한 스피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본인들의 정당의 정체성을 이제 이현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과연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현주를 이대로 두고 그대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현주의 앞날은 물론이군요. 국민의당의 정체성도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현주는 홍준표하고 가서 딱 맞는 게 궁합이 좋아요. 사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 공동체 의식 때문이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네. 그 본인이 개인 생각이었다고 이렇게 또 실드를 그게 치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게 그게 일종의 조직 논리 같은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조직이 살면 나는 행복해. 이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 파시즘에서도 이제 그런 논리가 통하잖아요. 국가가 먼저니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살아야지 내가 사니까 회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다. 사장이 살아야지 내가 알바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장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지가 고양이가 살아야 지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다. 지와 고양이는 동물 공동체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폭력 정도는 눈 감아야지. 우리 회사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폭력은 그냥 묻어두고 가야지. 그런 것 가지고 경찰서 들락거리느냐. 넌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야. 이현주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나쁜 국회의원으로서 말고 한 인간으로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들 세대들만 해도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죠. 나보다는 국가. 근데 최소한 변호사 정도 해보고 민주진보 계열의 정당에도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면 싫더라도 자기 당선을 위해서라도 약자를 위한 뭔가를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하다가 내린 결론은 약자를 위해서라는 결론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들이라는 게 그런 부류가 많잖아요. 돈만 주면 뭔 짓이든지 하잖아. 어떤 막 경악할 사건에 변호사 맡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양심을 파는 직업이라는 것도 좀 느껴지는데 그래서 민주정당에 있을 때는 그런 어떤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 민주당에서 했던 적이 없잖아요. 당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조건 끌려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반하는 발언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결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개혁의 어떤 상징이 있는데 딴지를 걸고 싶어. 근데 반대 논리를 개발해야 돼. 그러면 반노동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현주 이런 막말들이 반개혁적인 개혁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끝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사실 다 알고 보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라고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반문재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박주민이나 이재정이나 하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도 노동을 위해 싸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발언을 못할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런 가치관이 없는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반문재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반노동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걸 거예요. 그냥 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것이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말로 같은 건데 자기 결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무슨 뭐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이나 추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잘하는 거네요. 왜? 내가 노동적 가치관 있는 변호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거라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있어도 그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자기 색깔이 없고 자기 가치관이 없으니까 반대 자 문재인 저거 이거 싫어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는 반노동자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현주 의원한테 가치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연봉 1억 이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가치관 있잖아요. 우린 내민이잖아. 네, 연봉 1억 이하는 뭐 알바비를 띄거나 말거나 뭐 참아야지.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참아 이런 거죠.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이게 술술술 나온다는 게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공동체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시대적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벌써 이런 흐름이 지난 대선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그 슬로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현주는 그 당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느껴지는 지금 나라가 기업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 이현주가 이 발언을 쏟아내고 나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쉴드를 쳤어요. 한 번은 사사로운 개인의 경험에 대한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발언한 장소가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개인의 사사로운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알바노조가 국민의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징계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을 했는데 사퇴까지 요구하고요. 이현주는 약자끼리 서로 괴롭히지 말고 함께 살자는 말이었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임금 못 받은 알바도 약자고 임금 안 준 사장님도 약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래요. 이현주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취지로라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거는 자기 논리 모순에 빠지는 거고요. 이거는 막말이 되는 거야 그냥 그 순간에. 그럼요.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의원을 시켜놨는데 서로 피해주지 말고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라는 거는 그냥 을끼리 싸우고 을끼리 피해받다가 그냥 니네끼리 해결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정책이나 노동자를 위해서 막 싸우던 국회의원이라면 모를까. 불과 며칠 전에 공무원 비하, 급식 노동자 비하의 전력이 있으니까 이게 더 공분을 사는 거예요. 단지 이 말 갖고 알바한 노동자들분들이 간 게 아니라 그렇죠. 평상시 때 노동자를 막 위하는 분이었어요. 수년간. 그러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돈을 못 주는 업주도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의식도 있어야지 하면 이거 막말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특정 직업군을 이상하게 계속 비하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알바 임금 체불액이 총 1조 4천억이랍니다. 작년. 예. 이제 벼룩의 간을 어마어마한 떼먹어야지. 알바노조에 의하면 1조 4천억이 체불됐었대요. 알바 정도는 최저임금을 주면 안 된다고요. 정규직보다 많이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예. 정상이라고요. 맞아요.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복지 혜택도 전혀 없으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니까요. 강남 이 아줌마는 진짜 공감력 하나는 더럽게 없네. 그런데 이현주에 대해서 이기명 씨 있으시죠? 트위터리한 이기명 씨가 재밌는 글을 써주셨어요. 국민의당은 아무 걱정 없다. 이현주가 때맞춰 홈런을 날려주니 가입 당대표 뽑는다니 딱 맞아 떨어진다. 당대표 나가는. 김빙삼 씨 유명하잖아요. 시원하게 하나 써주셨네요. 댓글로 욕 좀 먹는 건 못 참아서 고소하고 난리를 부리지만 일해주고 임금 못 받는 건 참으라는 미친년이 있을 줄이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싶제? 맞제. 저는 이사추, 물론 그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지만 이현주가 국회의원직 사퇴할 때까지 국민의당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김학철 말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김학철이 빡친 거야. 나보다 더 심한 말 하고 있는데도 멀쩡한데 왜 내가 이야기 끝에 이야기 해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충북 도의원은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반전이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3명을 다 제명했죠. 대신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당에서 제명한 거예요. 도의회에서 제명하면 의원직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최병윤 의원인가요? 이분은 자진 사퇴. 의원직을 사퇴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벙친 건 자유한국당 출신의 지금 무소속인 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이게 반전의 반전이야 지금. 그러니까 수를 바둑을 두는데 자유한국당이 외통수라고 딱 놔서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최병윤 의원이 또 다른 해석들이 있긴 있어요. 뭐 군수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게 불명예로 나가고 나면 출마하기 힘듭니다 사실. 외통수라고 딱 놨는데 이쪽에서 친 수가 진짜 외통수였던 거지. 반대쪽에서 둔 게.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들은 뭐하냐? 진짜로 나쁜 놈은 김학철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학철이 외국에서 페이스북 썼다는 거 우리가 방송으로 얘기했던 거. 네. 그거 맞죠? 네, 마르세유에서 작성을 해서 그게 원래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비행기표가 뭐 없다느니 했는데 일정대로 마르세유를 갔다 온 거예요. 아주 그 심지가 굳세네요. 저는 그 의원들끼리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눴을지 너무 상상이 돼서 너무 짜증이 나요. 막 해봐요. 개새끼들 하면서 막. 아니, 자기들끼리 분명히 이랬을 거야. 야, 지금 가봤자 뭔 소용이야. 지금 가서 욕 들으나 내일 가서 욕 들으나 똑같아. 왜 지금 가? 뭐 이런 거죠. 내 돈도 안 되는데 마리세유까지 갔다 가자. 어차피 지금 가면 예약금 200만 원이야. 지금 가도 200만 원이고 내일 가도 200만 원인데 조금이라도 뽑아먹고 가야지. 이런 거죠.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밖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들어보면 이 짜증이 팍 핀트가 나간다고 하죠. 빡 돌아버리죠. 김학철의 글이나 눈빛에서 보면은 광기가 느껴지잖아요. 광기.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 K대 출신들 중에 지탄받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명박 같은. 이명박, 오세훈. K대예요? 네. 자기 간에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내가 지금 도의원을 하고 있을 그런 짬밥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을 출마할 생각이 있는 친구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아이콘이 되고 싶은 거 있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같은 데 가서 센 발언 막. 생긴 건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겠던데. 나쁜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이 그렇게 생기면 있잖아요. 정말 비호감이잖아요. 예.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그런 생김새. 괜히 사람 나쁜 사람 만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 나쁜 마음 먹게 만들어. 아이씨. 어쨌건 김학철보다 더한 게 이현주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국장인데. 이 여기 썩게 환타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셨네요. 청출어람이라 전용욱은 나경원만 못하고 나경원도 이현주만은 못하다.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오, 정확하게 외우셨네요? 내가 한자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출어람이랑 청어람이랑 다른 거예요? 그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지. 아, 청출어람, 청어람 이게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 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찾아보세요. 되게 쉬운 말이에요. 검색해보세요.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다까지가 청출어람이야. 예.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결론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청어람. 여러분 검색하시고요. 청어람. 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자, 이현주까지. 어쨌든 제가 지금 말로 발기한 이사추 많은 분들의 발기?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발기인. 발기? 왜 이래? 가입. 가입 1호. 동네 누나 이현주.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현주 씨가 우리 야수님의 동네 누나였다는 사실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찢기는 가슴을 부여안고. 안고 가입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사실상 국민의당 안이한 정당 지금 방송이었고요. 국민의당 지지자분들이 가끔씩 우리 댓글 다시는데요. 왜 국민의당만 까냐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처럼 느껴졌던 전국정당 민주당. 스스로 발차고 나가신 분들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친문 패권 핑계 삼아가지고. 그리고 거짓말로 어마어마한 걸 조작해가지고 선거 치릅니까? 그 선거 치르고 나서 조작이 밝혀지니까 이제 특검하자 그럽니까? 그런데 그 가장 큰 윗선의 책임자가 다시 정계 복귀한다 그럽니까?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새인데다가 이현주까지. 이거는 정말 정당을 좋아하고 미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같으냐 사람 같지 않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의당을 안 깔 수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원래 그랬다 치더라도 민주 진보 계열의 한 뿌리 속에 나온 사람들이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당도 싫고 다 싫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완전 비호감 돼버린 상태라 다시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한 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철수 정계 은퇴 발언 규탄 대회 한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십시오. 안철수와 이원주 죽이기는 저희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를 올려줬는데요. 포스터를 잠깐 문구를 읽어드리면 좀 웃겨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신줄을 놓았는지 다음 대권 주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국당을 말아먹을 듯하는 국민의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게 뭐죠? 국당을 말아먹을 듯하는 국민의당.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푸나님 말씀대로 안철수 지키기에 돌입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지금 또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정치인으로서 야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호남권에 아직도 그런 정서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정계 은퇴를 하면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 당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해왔던 박지원도 지금 원신의 폭이 되게 좁아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저 호남권에서는 90%가 넘어가. 그나마 국민의당의 자기 지역 기반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그래도 선방한 지역이잖아요. 대선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가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러내고 싶을 거고 당권에 굉장히 과몰입하신 분들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 안철수 진짜로 죽는 거지. 죽이는 거죠. 지금도 이미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 죽은 사람이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마무리도 안 됐는데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조여는 칼날로 막는 형태. 차라리 그 칼 맞고 죽으면 돼요. 그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근데 칼날로 막는 형태는 저는 이제 정말 용서 못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안철수 키워드로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 제목이 재등판 또는 정계 은퇴, 혼돈의 안철수 곧 입장 밝히나라는 제목이었는데 여기에 혼돈의 안철수라는 표현이 너무 잘 들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네티즌들끼리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 중에 뭐 혼돈의 카오스, 뭐 어둠의 다크니스, 뭐 전설의 레전드 이런 그러니까 무의미한 말을 붙여서 말장난하는 게 있었는데
혼돈의 안철수라는 이 표현이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정말 존재감 없고 의미도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청사진을 봐도 안철수가 정치적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은 지금 당장의 그 당 내에서의 당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그 정치적 지분 확보를 위해서 안철수라는 이름이 필요하니까 지금 등장하라고 요구할지는 몰라도 지금 이 고비만 넘어가면 또 안철수는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신들한테. 정말 안철수 전 후보 정말 짠하게 됐네요. 이런 거죠. 지가 뭘 책임져요. 저는 이용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사람이에요. 청문회 때는 조윤선에게 특유의 검사적 화법? 그러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았냐고 몰랐냐고. Yes, no. yes or no. 인상이 강하게 남았던 사람이고 사실은 김경진 의원과 함께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당을 대표했던 스타 의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는 과정 속에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권양숙 여사 친척이라고 거짓으로 퍼뜨려갖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라고 사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 문준영 씨에 대한 거는 이제 수그러들겠구나. 안 할 거다 했는데 웬걸? 권양숙 여사 건을 정리를 바로 하고 문준영 씨한테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만큼 갚으려고 하는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 그 체계상 자기가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발뺌하려고. 예. 그 당시에 요소의 노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실드는. 근데 그거는 내가 좀 감당하기 그러니까 자리를 피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끌고 그걸 주도하는 조직의 장이라고 하면 요즘은 위치가 중요하진 않죠. SNS로라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굳이 자기가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수에 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 최종 메시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몫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최종 사인은 박지원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 했겠지만 수석 부단장이었던 사람이 하는 뉘앙스는 공표하던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서 했지 우영주 단장의 어떤 재가를 받거나 한 건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자기들 목 자르기에서 몸통 자르기, 다리 자르기, 이렇게 발목 자르기, 꼬리 자르기 이렇게 뭔가 단계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르는 위치를 낮추려고 이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검찰의 프레임은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의 죄 이게 더 큰죄도 불구하고 그렇죠. 알았냐 몰랐냐가 왜 이렇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조작 사건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요. 이용주까지가 조작 사건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용주를 단장이기 때문에 이 조작 사건을 알았냐 몰랐냐는 조작 사건으로 끝나는 거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거 부정선거를 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로 해서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원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한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이 부정선거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캐다가 보니까 조작 사건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선결하는 건데 이용주 국회의원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사가 들어가겠죠. 이거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이거는 덮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병호 님이 트위터에 이렇게 쓰셨네요. 악한 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능한 놈이었다고 변명하는 국민의당 이용주 이렇게 써주셨네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 안이 중에 안이한 분들 안이한 국민의당 안철수 이야기인데요. 이게 재밌게 돌아가는 거죠. 안철수는 기자회견을 정말 며칠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였어. 그 당시에도 안철수가 사과할 때가 이미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옛날에 국민의당에 조작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런 정도로 정말 타이밍 놓치는 거는 되게 유명하신 분. 근데 정치권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죠. 정말 나는 정치를 다시 바로 재기할 생각은 없지만 밖에서 누가 불러줘야만 나가야 되는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난 정치하기 싫어. 그러면 보통 이제 지지자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들이 모시는 그룹더라고요.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신선처럼 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안철수 지지라고 하는 사람들 안철수 자택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시위예요. 1인 시위 같은 거. 지금 현재 국민의당 전당대회 다음 달에 있잖아요. 네. 출마하라고. 뭐 당대표로요? 네. 반전 같은 거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수록 자숙해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예. 정말 이게 안철수 잘못인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서로 간의 합의. 물론 저는 꼭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안철수가 지시했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그것을 충동질하는 안철수 나와. 전당대회 나와라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가 주류 세력이 아닌 상태로 다른 세력이 당권을 잡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건 있잖아요.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와 누군가가 어떤 그룹으로 안철수 전당대회 나왔으면 좋겠다. 정계 복지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동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 평면적으로 어떤 음모론 같은 걸 빼고 봐도 너무 비열한 짓이고요. 정말 새정치네요. 네. 보통 과거에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책임지고 더 열심히 나와야 해야겠다. 돼. 네. 책임지고 나와야 돼. 그쪽 계통에 있는 트위터리안이 트윗에 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은요. 명박근혜 인사들 문캠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용이 제고 대장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제보자로 지목되었던 두 분들께 대하여서는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정 씨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저희 국민의당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실망감에 대하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국민들을 결코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구구한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큰 힘에 대하여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검찰에 말하겠습니다. 검찰에서도 원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혹시 조작 사실 최초로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신가요? 의원님 단장이셨는데 언제 몰랐던 거예요? 여수 가시기 전에 검증 관련 지시하셨습니까? 진정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니하다 아세요? 아니하다? 안이하다.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아니하니? 아, 예. 안철수, 이용주. 방송하는 오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제보 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국민께 죄송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뻔한 거죠. 예, 그냥 법대로 그냥 진행하면 됐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정치에 과몰입하신 분들, 정치 이슈에 파이팅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그 상식을 벗어나는 게 문제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반성하거든요. 이슈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지난 방송들 중에 특히 박근혜 정권 때 너무나 음모론 같은 거에 심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도 해보거든요. 이게 골 때리는 거지. 안철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안철수에 도움이 돼요. 조용히 지금 있어야 그나마 국민적 정서에서 용서를 할까 말까 이런 분위기인데 다시 소환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계속해서 안철수 나와라 하고 있으면 안철수 입장에서 나갈까 안 나갈까를 입장 표명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소환되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지금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게 두 번 죽이는 거라니까요. 예. 정말 멍청한 짓이지. 지능 안티 아닐까요? 지금 미래혁신연대라는 곳에서 국민의당에게 공식적으로 성명서라고 해서 국민의당이 보냈어요. 이게 국민의당 규탄 성명서거든요. 안철수 정계 은퇴 망언에 국민의당을 규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지금 사람들이 좀 정말 과몰입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안철수를 불러내면 과연 정말 진정으로 안철수를 아낀다면 이럴 때는 안철수를 야인으로 놔둬야 돼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철수를 과보하는 학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내 권력 싸움에 몰입한 나머지 실제로 안철수나 국민의당을 더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네. 당권 헤게모니라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친문 프레임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주류인 친문이 우리를 탄압한다. 그런 가짜 뉴스 같은 걸로 탈당위가 명분을 만들었어요. 그런 방식인 거죠. 이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현주 인터뷰, 과거 인터뷰를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친문들은 자기가 왕따 당했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예. 그래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후일담처럼 나왔는데 자기를 벌레 취급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자유당 세작같이 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발언하는 애를 벌레 취급을 해야지 사람 취급할까요? 국회의원끼리 벌레 취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해요. 이게 그렇죠. 예. 기본적인 레토릭이 동업자, 응. 정해져 있어요. 뭐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니까 그 적대적인 당 의원들끼리도 길에서 마주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은 덕담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레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 벌레처럼 하고 싶어도. 그러면 오늘 방송만큼은 우리가 이제 끝날 때까지 존경하는 붙여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벌레야. 예, 존경하는 존경하는 벌레야. 제가 오늘 벌레 2마리 만졌어요. 네, 존경하는 야수님.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네.